포켓몬고 해본 사람 있어요? 포켓몬고 게임? 예진이, 그래. 예진아, 그래. 포켓몬들이 진화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진화해요, 막. 그 제일 한 놈을 여러 마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잡아, 그 캔디 같은 걸 모아야 돼요. 사탕 같은 거. 그치. 맞아. 지금 내 생이 말하고 싶은 게 그랬어요. 캔디. 캔디가 있어야지 진화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 단계, 오른쪽 그 뭐지? 뭐냐? 파일이죠, 파일이. 파일이? 네. 그 다음에 뭐지? 파일이 다음에 뭐죠? 근데 중간에는 모르는데. 마지막이 리자몽이지. 마지막이 리자몽. 이자몽.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 어떤 캔디들이 모여야지만 얘가 점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쌤이 수업 시간에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상태가 변화가 되려면 중간중간 단계에서 뭔가 점프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만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 용어로는 latent heat, 한국어로 하면 잠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tent heat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물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용해서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evaporation과 vaporization, 좀 한 개 앞에 evaporation은 증발이고 vaporization은 기화예요. 그렇죠? 좀 다른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 자, 왼쪽 뭐죠?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혹시 이 오른쪽은 뭔지 혹시 본 사람 있나요? 이거? 오른쪽 어떤 건지 알아요? 수민아 뭐지 이거 오른쪽에?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물 이렇게 약간 어, 스프레이 같이 뿌려주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선생님이 여기 학교 민사고 오기 전에 대구에 있었어요. 그 소위 말하는 데프리카였던 대구에 있었는데 내가 있던 시절에 진짜 더웠었거든요. 내가 있었던 18년도 여름이 정말 더웠어요. 그때 그 대구광역시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버스 정류장 위에 이렇게 물이 스프레이가 쭉 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 물이 기화가 되면서 수증기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 와가지고 좀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였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름에 이제 사람들이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눈 그림은 왜 놔졌을까 이야기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뭔가 오른쪽은 그런 기화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왼쪽은 뭐냐면 왼쪽 눈인데 엊그젠가 선생님이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이제 횡성은 눈이 왔니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뭐 눈이 왔어요 지난주 수요일 눈이 왔어요 막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눈이 오면 좀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왜 추우니까 눈이 오는 거지 왜 눈이 오면 왜 포근해지냐라고 나한테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자, 대기 중에 있던 대기 중에 있던 액체 상태의 물 또는 기체 상태의 물이 응고 또는 뭐 승화하면서 얼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돼서 내리는 건데 그러면 응고라든지 승화가 되면 주변에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발열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은 포근해져요. 생각보다. 물론 추우니까 눈이 내리는 거 맞지만 그래도 눈이 온다는 것은 약간의 조금 다를 때보다는 좀 덜 추워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눈 내림이 직접 한번 경험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기 바라면서 그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eat of fusion, heat of vaporization. 그러니까 용어를 그대로 설명해보자면 heat of fusion은 뭐냐면 물체가 solid에서 liquid로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될 때 주변에서 열을 받아서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heat of fusion이라고 부르죠. 액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액화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heat of vaporization은 한국어로 하면 기화열인데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 기화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얻게 되는 필요한 열을 우리가 heat of vaporization이라고 불러요. 둘 다 뭐 아까 말했던 포켓몬고에서 진화할 때 필요한 상태 변화할 때 필요한 그만큼의 에너지가 되겠죠. 히트가 되겠죠. 이 heat of fusion과 heat of vaporization은 latent heat라고 불러요. 왜냐면 실제로 얘가 열을 받았지만 그 내부의 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데 작용하지 않고 온도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만 증가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숨어져 버렸다, 숨어있다, 레이텐트 됐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는 뜻으로 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latent heat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latent heat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latent heat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뭐 absorption reaction과 exothermic reaction. 그러니까 absorption reaction은 뭐죠? 흡수 리액션이니까 흡열 반응이고 exothermic이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죠.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다는 뜻은 물질이 바깥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본인의 internal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흡열이니까 바깥에서부터 열을 받아서 내 내부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솔리드에서 리퀴드로 좀 더 리퀴드에서 가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absorption 리액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활발한 상태에서 좀 더 차분해지는 상태로 분자 상태가 바뀌면 다시 말하면 가스에서 리퀴드로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가는 경우에는 인터널 에너지가 줄어들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감소한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터널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겠죠. 바깥으로 히트를 내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은 열을 인해서 엑소서믹 리액션이 발생하게 되니까 발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레이텐트 히트의 특징은 앞에 밑에 소식이 나와 있지만 어떤 온도 변화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특정 온도가 됐을 경우에 어떤 보일링 포인트라든지 어떤 프리징 포인트 그 지점에서만 발생하게 되고요. 물질의 질량과에만 비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온도 변화는 안 하고 이렇게 열의 추이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다 이거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로 만나는 상황은 앞에서 배웠던 Q는 CMT에다가 이 Q는 ML이라고 하는 이 레이텐트 히트를 합해진 상황까지 고려해서 문제 푸는 경우들을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죠? 아니다.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내용 설명을 먼저 하고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많죠? 많죠? 바로 증발과 기화인데요. 그러니까 evaporation과 vaporization인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레이텐트 히트가 있으니까 항상 상태 변화를 할 때 다시 말해볼게요.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반드시 보일링 포인트에 도달해야지만 기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 기화니까. 그게 vaporization이에요. 근데 모든 물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죠. 지금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컵에 물이 담겨 있다 쳤을 때 아니 뭐 그거 말고도 그냥 젖은 빨래를 널어놨을 때 얘가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젖은 빨래 안에 있는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거 보고 우리가 증발, evapo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evaporation은 꼭 전체 온도가 보일링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지난 챕터에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긴 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분자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전체 평균 온도는 보일링 포인트는 아니지만 보일링 포인트를 넘어선 그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기체, 가스가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anyway, 근데 뭐 중요한 여기서 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vaporation과 vaporization과 evaporation의 비교인데요. 자, 밑에 한번 컨디션을 비교해 볼게요. vaporization은 100도씨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latent heat는 2200kJ per kg 정도 돼요. 다시 단위 변화하면 539 kcal per kg 정도 됩니다. 반면에 evaporation은 0도씨와 100도씨 사이 어디서든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온도에 따라서 좀 다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룸 템퍼러처라고 하는 200도씨에서는 약 300켈빈에서는 2450kJ per kg이에요. 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크죠?
그래요? 어느 게 더 크죠? 네. 이베포레이션이 좀 더 커요, 값이. 이베포레이션 되려면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뭔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지? 왜 증발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 가지 뭐 모형이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긴 하겠죠. 네.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애가 그 이베포레이션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조금씩은 주변에 다른 분자들은 흩어져가지고 열이 흩어져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베포레이션이 되면은 아까 잠깐 봤지만 주변에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액체의 온도는 좀 떨어지게 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대기에서도 가져오죠. 서라운딩스에서도 이제 히트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 액체 안에서도 그 열을 좀 가져오기 때문에 액체 온도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달해야 될 개념 정리는 뭐 이야기들은 다 했네요. 이제 조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녹화를